네, 안녕하세요. 위스키네비입니다. 이번 주 재미없는 위스키 강좌는 저번 주에 약간 좀 이슈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왠지 초심을 잃은 것 같아서 다시 강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 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직구 사이트든 뭐 아니면 뭐 그런 정보 사이트든 이제 보시면 독립병입자 위스키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뭐 이렇게 싱글 몰트로 이제 소팅을 해서 이제 검색을 하시잖아요. 보면 글렌피딕 발베니 이런 위스키들은 독립병입자로 없습니다. 뭐 잘 안 보인다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하다못해 맥켈란도 독립병입자로 위스키가 나오는 판인데 마드백도 있고 말이죠. 근데 글렌피딕 발베니는 없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뭐 간단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첫 번째, 이 발베니와 글렌피딕이 독립병입자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티스푼 위스키, 그 티스푼드 몰트라고 불리우는 이런 이제 발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발베니의 그 캐스크를 이제 독립병입자에게 팔 때는 음, 일단은 뭐 표기상으로 한 1% 미만, 뭐 혹은 그냥 말 그대로 요식행위 같이 이제 정말 몇 방울의 그런 글렌피딕을 섞거나 글렌피딕엔 발베니를 섞거나 해서 싱글 몰트라는 표기를 못하게 해서 판매를 합니다. 요 이제 티스푼 위스키가 주로 이제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 위스키에 많이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번사이드라는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몰트로 소팅하면 이 보틀들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제 블렌디드 몰트 중에서 직접 이 번사이드를 치거나 혹은 이제 블렌디드 몰트로 소팅을 하면 찾아볼 수 있는 보틀입니다. 이 번사이드는 발베니 증류소의 티스푼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입니다. 뭐 실제로는 뭐 말 그대로 한 스푼 뭐 혹은 한 방울 넣기 때문에 맛은 발베니와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다음에 이 번사이드 말고 이제 존 맥케라는 그런 이제 병입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발베니를 티스푸닝해서 했다고 해서 이 존 맥케이도 발벤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외에 글렌피딕은 와드헤드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와드헤드는 글렌피딕 생각보다 아까 번사이드보다 와드헤드가 좀 만나보기 쉬운 편인데 아무튼 이제 와드헤드가 이제 글렌피딕 증류소고요. 그거 외에 최근에 생긴 그 거반 증류소 이제 그레인도 생산하고 싱글 몰트도 생산하는데 거반 증류소에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는 아일사베이라는 위스키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이 아일사베이는 그 달림풀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 달림풀은 티스푼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싱글 몰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블렌디드 몰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검색하다 보면 싱글 몰트에 이제 소팅이 되긴 합니다. 다만 이 알사베이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싱글 몰트 출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저속성 위스키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 이제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 외에 좀 특이한 거는 라프로익이 있습니다. 라프로익은 윌리엄슨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윌리엄슨은 마찬가지로 싱글 몰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블렌디드 몰트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블렌디드 몰트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거 외에 윌리엄슨 요거 깜빡했네요. 윌리엄슨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이 그 라프로익의 그 첫 번째 그 레이디 오브 라프로익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분이어서 뭐 이게 뭐 설립자의 부인인지 뭐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서 따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 글렌모렌지의 웨스트포트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블렌디드 몰트가 있습니다. 글렌모렌지도 독립병입으로 잘 안 보이죠. 이게 이유가 이제 웨스트포트로 검색해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글렌모렌지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글렌모레이를 섞어서 이렇게 많이 출시를 했던 이력이 있어서 그 글렌모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말 그대로 티스푼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좀 다른 종류도 좀 쭉 알아볼 텐데 또 하나가
이제 바스타드 몰트라는, 뭔가 바스타드가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죠. 약간 사생아라는 뜻인데, 그 바스타드 몰트라는 이름의 위스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브랜드를 밝히기 싫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는 대형마트에 유통하기 위해서 그 OEM 방식으로 납품할 때 이제 자기 증류소를 밝히고 싶지 않다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 코스트코 위스키들이 대표적인 이제 바스타드 몰트 혹은 바스타드 위스키의 한 종류입니다. 요 지금 사진 왼쪽에 있는 하이랜드 싱글 몰트 위스키, 요게 실제로 맥켈란이거든요. 맥켈란 증류소지만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코스트코에 저렴하게 풀리는 그런 위스키가 맥켈란이라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맥켈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맥켈란이 아닐 수도 있죠. 이게 어떤 싱글 몰트를 갖다 놓고 팔아도 이름은 이제 커클랜드라는 코스트코의 브랜드가 붙어 있을 뿐, 뭐 맥켈란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거 외에 대표적인 바스타드 몰트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죠. 이게 아일레이 그 싱글 몰트들의 이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이게 다 아일레이고, 뭐 일리크, 뭐 핀라간, 스모크헤드, 뭐 피트비스트, 포트아스카 이런 것들이 알기로는 뭐 이게 쿠릴라다, 뭐 분화변이다, 여러 가지 억측만 있고 딱 집어서 이건 어디 거야라고 말할 수 없는 브랜드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아일라 피트 위스키들을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단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시크릿 디스틸러리, 그러니까 증류소를 아예 안 밝히고 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브랜드 가치를 좀 지키고 싶은데 스피릿은 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증류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글렌파클라스의 그 독립병입들이 다들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뭐 프로바블리 스페이스사이드 파인스트 디스틸러리라고 돼 있어서, 요거는 이제 대부분 글렌파클라스, 그러니까 시크릿 스페이스사이드라고 돼 있으면 대부분 이제 글렌파클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뭐 시크릿 로랜드 디스틸러리, 요거는 오큰토션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증류소가 로랜드가 워낙 많이 생겨서 여기저기서 사용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시크릿 오크니 디스틸러리, 요거는 대부분 99%의 확률로 하이랜드 파크입니다. 이런 이름을 써도 되는 이유는 이제 스카파 증류소도 오크니 섬에 있기 때문이죠. 그거 외에 이제 디스틸러리 이름과 브랜드 이름이 다른 경우, 증류소의 브랜드긴 한데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피트 위스키를 생산하는 증류소인데 언피티드로 생산을 했다거나, 혹은 약간 실험적인 증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커트의 비율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이스트를 바꾼다거나, 혹은 몰트 종류를 바꾼다거나, 혹은 숙성 시간을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가 이게 바꿨는데 이 레시피가 이제 실험적으로 이 바뀐 레시피를 테스트를 해보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 다시 생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얼른 이제 스피릿이나 캐스크를 팔아서 없앨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자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주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몇 개를 들어보면, 그 위트로우라는 이름을 쓰는 것들은 이제 하이랜드 파크의 이제 레시피가 다른 위스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아드레어는 이제 아드모어의 언피티드 위스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크로몬드에서 피트 위스키로 나오면 이제 크로텐게아, 혹은 인치패드는 이제 로크로몬드의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로크니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룩라디에서 사용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뭐 브랜드를 사용해주고 싶지 않다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레시피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로크니달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실제로 오피셜로도 발매를 하기도 하면서 이제 독립병입자에게도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거 외에 스타오이샤라는 분화변의 피트 위스키의 브랜드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 글렌키스에서도 그 피트 위스키를 생산하면서
그 크레이그 더프라든지 글렌 이슬라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사용했던 적이 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제가 알고 있는 증류소 이름은 사용을 못하고 브랜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나 혹은 레시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병기해 줘야 되는 리스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위스키 베이스 같은 사이트에 가서 싱글 몰트 브랜드를 검색을 해서 뭐 병수가 조금 적당히 있는 것들을 찾아서 구글로 열심히 파다 보면 이게 실제로 어떤 증류소다, 어떤 증류소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독립병입자에게 자기 브랜드를 사용하게끔 허가해주고 싶지 않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독립병입자들에게 스피릿을 안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일단 독립병입자로 그런 이제 증류소에 그 브랜드가 박힌 병들이 너무 많이 출시가 되다 보면 그 자사 판매에 영향을 좀 미칩니다. 특히나 뭐 가격을 올리고 싶다거나 했을 때 과거에 자기가 출하했던 위스키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독립병입자들이 뭔가 그런 증류소들의 스피릿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기생하는 느낌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증류소들이 이 독립병입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런 생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버퍼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사 브랜드가 안 팔릴 때는 일단은 독립병입자한테 보트를 팔아서 혹은 원주를 팔아서 캐스크를 팔아서 증류소 운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링크우드 증류소 설명 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고든앤 맥페일 같은 경우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증류소가 어려웠을 때 캐스크를 생산 안 된 캐스크까지도 선구매를 해서 증류소 운영에 보탬이 되다던가 해서 대신에 그 대가로 라이센스 보틀, 그러니까 디스틸러리 레이블 등의 보틀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도 하고요. 이 스피릿들이 아무튼 출하가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출하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바꿔서라도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이제 위스키들을 좀 보시면 한 번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먹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흥미가 좀 돌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이제 위스키들도 이제 실제로 존재하고 시장에 팔리고 있다. 이게 왜 이런 이름으로 팔리는지 한번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위스키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